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신경외과 원장 최진규입니다. 오늘은 척수신경자극술 또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라고 하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치료부터 받게 되는데요. 가령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먼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게 되고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고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환자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척추 수술이나 시술이 정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잘 회복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수술 전에 호소하던 증상이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환자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수술 후에 지속되는 만성 통증을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원인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신경이 눌린 위치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목이나 허리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리고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은 보통 한 부위만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척추에 여러 곳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MRI 사진에서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다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심해 보이고 또한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만을 골라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신경 압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신경이 이미 상해서 통증이 지속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령 디스크가 너무 심하고 오래돼서 신경이 오랫동안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잘 제거해도 그리고 수술 후 MRI를 찍어서 다시 신경 눌린 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도 담당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다리가 여전히 시리거나 아프고 때로는 뜨겁고 저리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경 자체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질병이 심했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술 후에 감염이 생겨서 심한 염증으로 환자가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호전되지 않고 만성신경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술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 감각을 최종적으로 느끼는 위치는 뇌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있는 말초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척수를 통해서 등과 목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뇌에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뇌에서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건데요. 척수신경 자극술은 이 척수신경에 전기적 신호를 줘서 통증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척수신경 자극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신경에 닿는 전극선과 전극선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있는 조절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받는 환자는 몸속에 이런 신경 조절 장치를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마치 심장병이 심한 환자에서 인공 심박동기를 피부 밑에 달고 다니거나 심한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펌프를 몸 안에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척수신경자극술은 다른 치료법으로는 호전이 없는 만성신경병성 통증 환자에서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나 CRPS라고 부르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통증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먼저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여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적절한 약물 치료나 신경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힘든 통증이 지속되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차로 척수신경 위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 얇은 전극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 동안 이 전극선을 통해서 시험 자극을 해봅니다. 만약에 환자가 시험 자극에 만족할 만한 통증 호전을 보이고 특별히 전기 자극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2차로 피부 밑에 작은 배터리를 넣어주면서 선을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만약에 1차 시술 후 일주일 동안 시험 자극을 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 삽입은 하지 않고 삽입된 전선만 제거 후에 퇴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소 마취로 진행되거나 짧은 전신 마취하에 간단한 피부 절개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비교적 몸에 큰 무리가 없고 일반적인 척추 수술이나 시술과 비교해서는 고령의 환자에서도 덜 침습적인 안전한 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특별히 보조기나 움직임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던 연구에서는 척수신경 자극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시험 자극의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신경조절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10년 이상의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시험 자극이 성공할 확률은 90% 정도고 10년 후에 환자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만족한 경우가 80%로 나타났습니다. 척수신경 자극술이라는 치료에 대해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면 몸 안에 신경치료 장치를 삽입하는 최근에 발표된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쌓여있는 근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서 삽입되는 장치에 최신 기술들이 새로 들어가고 점점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고 조절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활발하고 쉽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의료 환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일단 척수신경 자극기 장치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맞춰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상의 최대한의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한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돼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적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은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이 치료 대신에 시도할 수 있는 척추 재수술이나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척수신경 자극기 치료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척수신경 자극술은 좋은 치료 효과와 간단한 시술 과정 또한 장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척수신경 자극기 치료의 가장 좋은 점은 시험 자극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 조직을 자르거나 뼈를 가는 것과 같은 영구적인 몸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가 아니고 전기 자극선을 넣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자가 제거를 원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이 신경 상태나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음, 영어로는 reversib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치료를 문의하는 많은 환자들이 과거에 많은 치료와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회복이 어렵다고 낙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도 또 여러 검사를 해봐도 더 이상 이상이 나오질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진통제만 드시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물론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다면 척수신경 자극기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